네, 오늘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의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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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특혜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 조사인데요. 오늘도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네. A4 용지를 가지고 약 1,800자 정도의 글이 담긴 입장문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고 인상적인 대목은 어디였어요? 저는 뭐 키워드 한 세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조작과 창작의 재료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진술 자체를 검찰이 조작하고 창작하는 데 재료를 쓰고 있다. 네. 이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답정너 수사, 답정너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술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진짜 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네. 과거의 지금 형벌을 가할 때 얼굴에다가 제인의 얼굴에다가 회가루를 칠해서 동네 끌고 다니면서 욕보이는 행태를 해술래라고 하는데 자신이 지금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고 하는 행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자체가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민생의 고통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에 비하면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진술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 세 가지 키워드에 이재명 대표의 아마 이번 수사에 임하는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검찰 두 번째 조사 때도 대부분 이제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출한 그것으로 진술에 가름할 것이다 네. 했는데 본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이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 뭐 그 무죄가 된 주장한 사람이 검찰에 나가면 조목조목 대꾸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반박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예.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얘기한 거죠. 창작의 재료로 네, 사용될 그렇게 수 얘기하면 있다. 창작의 재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묵비권 행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네. 인상적인 게 뭐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곽상도 전 의원 무죄를 얘기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요. 무검유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그런 것이다. 걸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검사 이렇게 맞죠? 네. 검사 네. 출신이니까 그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네. 거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전 검사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가 검찰의 부실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이 네. 왜 가면 그것이 과연 그래 됐을까? 물론 검찰이 권력의 도구 하수인이 된 측면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직 검찰에 대한 자신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로서의 보호 네.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50억 클럽에 사실 좀 또 다른 전직 검사 출신들 이 고위 정관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나에 대한 수사는 예.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사의 형평성,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분노하는 감정에 빗대서 자신의 지금 처지를 지금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거의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 성남 FC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뭐 오늘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소환을 할지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예. 뭐 대장동 위례 의혹 이건 뭐 뇌물죄라든지 부정처사고 수뢰라든지 여러 개 본다면 그 금액만으로 본다면 예. 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관행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통념상 해왔던 관례대로 보면
검찰이 이만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고요. 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대개 예상하다시피 뭐 국회에서 뭐 동의안 부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총선에서 대표직을 던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김종인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치에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은 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아마 이분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일종의 선당 우사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검찰에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의원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을 대동하고 갔지만 예. 지금 오늘은 사실 당기 필마로 나갔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식으로 본인이 당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1야당과 당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하고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사직생,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야만 이 고비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정치적 상당한 그 노회한 수를 갖고 계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시각에는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왜 실패작이었냐면 첫 번째 출두할 때가 아니 저렇게 많은 의원들,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그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검찰 조작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느낌이. 예. 그러니까 혼자 출두하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봤죠. 처음부터 본인의 문제와 당을 분리하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예. 그게 왜 안 되냐 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그림 즉 민주당과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체화되는 그림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예. 처음부터 누구나 비판했지만 저 인천에 가서 출마하고 또 그다음에 대표 출마하고 그런 것을 왜 했겠습니까? 저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화되는 그런 걸 본인이 원한 거죠. 네. 본인이 그린 그림이고.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뭐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은 안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1차 출석 때 검찰이 거의 기소를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기소 시에 머리가 좋다면 사퇴하는 것이 아마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이때 상당히 당내에서조차 이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말리는 상황이다. 예. 그런 비판을 뚫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강행했고 네. 실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할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진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예. 상당히 좀 새겨듣는다고 한다면 예. 어떤 또 의외의 선택을 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대로 만약에 총선에서 대표직을 던지면 총선에 민주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홀로서 저렇게 감당을 하는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예.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선 당시에 똑같이 지금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상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사람들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홀로 만약에 이걸 대체해 나갈 때는 민주당이라는 것보다는 개인 이재명에 대한 안타까움, 동중심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당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뇌물 논란 관련해서 1심을 조명하면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촉구를 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오늘 부각을 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죠.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멈추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퇴직금
면죄부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주가 조작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입만 열면 유능하다고 으스댔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쌍크리 특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도 특검으로 풀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특검으로 풀자. 이렇게 쌍크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직접 뭐를 선수로 뛰었다, 이른바 속된 말로 예. 선수로 뛰었다든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전주로 나왔지 돈을 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권오수 전 회장의 어떤 뭐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언급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나오면 김건희 여사의 더 그 전주로서 역할은 초기에 상당히 예. 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당시 초기에 관여했던 이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선수 예. 그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이래서 이른바 면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것에서는 이모 씨가 면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체를 언급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분에 대해서 뭐 무죄, 유죄 이렇게 나왔다면 예.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돈을 댄 그런 것이 어떤 그 범죄와 관련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게 나왔겠지만 네. 뭐 그야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판단도 필요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때는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9월 김여사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 주가 조작 시기가 좀 여러 그렇죠. 가지에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야기 나오는데 1차 시기 범행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지금 예. 나오고 그리고 2차 시기는 이제 일부 이제 유죄가 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권오수 예. 전 회장 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2차 시기 때도 김건희 여사 일부 계좌가 이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예.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1차 때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아내가 맡겨놨던 통장을 갖고 오고 난 그 이후의 시기 이게 또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이 일부 드러난 그 예.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지금 오늘 1심 재판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금 소위 말해 2단계, 2차 때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결을 한 만큼 네. 일단 그 이 일종의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행위가 한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지금 특검법을 밀어붙일 생각인데 네. 문제는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법사위가 18명인데 네네. 그중에서 5분의 3을 통과하려고 하면 11명이 돼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공교롭게도 야당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예. 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의원을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놓은 이야기는 어제 지금 관련된 법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그러한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300명에 그러니까 지금 60%면 18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 때 이 지금 찬성한 이 의원 수가 179명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기가 좀 애매한.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마 정치적 의지는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뇌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더 도입해야 된다 목소리를 더 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제 뭐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합니까? 일반적으로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네. 가르칩니다. 예, 예. 이런 판결은 도저히 존중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판결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네. 검찰이 수사 미진하고 아. 기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예.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법원 판결에도 보면 50억이라고 한 퇴직금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거기다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느냐? 예.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고 예. 본인 그 판결에 나온 대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의 법감정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뇌물죄가 이제 무죄라는 건데 네, 네.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아들은 기소를 안 했거든요. 예.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을 아들이 대신 받은 걸 수 있으니까 예. 공범 관계로 기소했으면 그분이 함께 다뤄졌을 텐데 기소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곽상도 의원에게만 뇌물죄가 무죄가 된 건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검찰이 변경해서 공범으로 기소하든지 예.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곽상도 의원을 다시 하면서 제3자 뇌물죄로 예비적 청구를 하든지 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이 1심에서 지적한 그 1심 판단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더 그 증거를 보강해서 확실하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 이제 쓴소리 많이 하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서 대장동 수사도 헛돌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장동 수사도 헛돌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증거가 소위 말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 김만배 씨가 이 지금 병채, 즉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빠한테 돈을 줘야 돼, 돈 달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고리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그 중에 전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문을 그러면 증거 능력을 상당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보강 증거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대장동 수사조차도 상당히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 아닐까라는 것이 조응천 의원의 지금 우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3월 8일이죠. 오늘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당대표 후보 4명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본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8명을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준석계 의원 네. 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모두 다 통과를 했더라고요. 컷오프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천하람 후보가 출마 선언을 지난 3일 날 했어요. 네.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4강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돌풍세인데 지금 혼자만의 선전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같은 가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기인 지금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 4명이 다 같이 지금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했다. 그렇군요. 이거 자체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젊은 일종의 젊은 피의 이런 선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 패기 넘치는 젊은 후보를 미는 이 지금 당심이 사실은 이번에 확 지금 당원 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 중에 상당히 2030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2030들 그리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당심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상당히 지금 적극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또 플러스 알파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위 용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도
저는 상당히 이번 그러니까 이 젊은 피의 선전에 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친윤계로 불리는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이렇게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사리판이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얘기를 하고 예. 내년도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상당수의 소위 책임 당원들이 그게 동조를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늦게 되지만 그러나 상당한 표를 갖다가 상당한 결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어허. 뭐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의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민사람이 만약에 안 되면은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이 당대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좀 자제하고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그렇게 했죠. 대통령 누구라도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다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조율하고 아, 그걸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뭐 그 정무수석이라든지 예. 영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드러난 손이 돼버리니까.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뭐 참 뭐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아. 정치라는 게 뭐 물밑에서 보이는 게 훨씬 더 예.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많고 네. 그걸 결과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맞는데 예. 너무 그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할 얘기들을 거칠게 그냥 아. 수면 위에서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 사실은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뭐 돌풍도 그렇고 뭐 이긴 저 지금 아마 저 시의원이죠. 네. 서울시의원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왔고 하는 건.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럽거나 조금 보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분이 나왔을 땐 정말 젊은이답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온 얘기가 무슨 윤핵관 간신배를 뭐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분열적 언어를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저는 젊은이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죠. 편말에 뭐 간신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은 간신배라고 하지 뭐라 그러냐 하겠는데 네. 그런 건 젊은이들이 해야 할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당 대표는 누가 될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의 구성이요 여론조사 때 국민의힘 지지층 구성과 좀 다르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보면 영남권에 당원들이 많고 수도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가 많다면서요. 여전히 뭐 지금 50대 이상의 장년 노장층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많이 치중돼 있는 측면은 네, 분명합니다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21년도 2년 전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중이 5% 정도 늘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2030도 5%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상당히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당원 수가요. 예. 지금 하니까 지난번보다 5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84만이라고 예, 84만 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이거 거의 8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일종의 조직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상당히 바람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하나의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당내 지금 토론 같은 걸 하면서 토론하겠죠. 예. 토론을 예. 지금 일단 4번 하기로 돼 있기 예.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뭔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흥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투표율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아. 그것이 당심조차도 결국은 민심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하나의 이변을 조심스럽게 한번 이변을 관측해 예상하셨습니다.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노동현 교수 짧게 네.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젊은 후보들이 네. 그야말로 뭐 당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거나 그런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야가 아니라 저분 나왔군 하는 것이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좀 포지티브한 메시지로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가 워낙 네거티브 선거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대가 여야 모두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